자,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는 이 티그리스 북부, 즉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최대 도시였던 디야르바키르라고 하는 도시를 보고 있는데요. 바로 이 도시는 티그리스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디야르바키르고요. 완벽하게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요. 그래서 오늘 이 티그리스 강을 찾아가면서 강변 최대 도시였던 디야르바키르를 먼저 방문하는데 참 대단합니다.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디야르바키르 편을 한 번 더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. 이 도시의 규모는 이 완벽하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만리장성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주 그 역사적인 곳이죠. 디야르바커는 거대한 성이 있고 다시 또 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주 견고하고 성의 높이나 두께가 만리장성 다음으로 규모가 크답니다. 예, 이 화면도 그렇지만 막상 가서 보면 이 압도될 정도로 대단한,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도시가 되겠고요. 특히 이 6km에 걸쳐서 형성된 그 이 성 안에 다시 아주 규모가 대단한 또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걸 내성이라 그럽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왕궁이 있었죠. 예,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편 더 이 디야르바키르 편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이 티그리스 강을 보면서 이 성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박물관이 있는데요. 우선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의 이 규모를 보면, 그러니까 이 디야르바키르 성에서도 왕궁,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새 내의 또 하나의 요새,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디야르바키르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이 티그리스 북부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고요. 오늘날에도 이 성은 이 터키 동부에서 가장 큰 인구 40만의 대도시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쿠르드인들의 최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. 사실 이 터키의 이 쿠르드인들이 살면서 자신들의 독립을 꿈꾸는데 아마 쿠르드 민족이 쿠르드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 아마 그 수도는 바로 이 디야르바키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쿠르드인들에게도 중요한 도시고요. 예, 제가 이제 성에 들어가서 한번 성벽을 올라가 봤는데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이 도시의 이 규모도 규모지만 이 성벽 자체가 거의 뭐 5m 정도의 두께에 10m 이상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만리장성 다음으로 디야르바키르 성 안에 이 내성인데 한번 이 벽의 두께를 보세요. 여기서부터 거의 뭐 이 4, 5m, 5, 6m 두께의 굉장히 견고한 성이 디야르바키르 성입니다.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을 존재해 왔던 이 디야르바키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전략적으로 동서남북을 잇는 전략적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,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야르바키르에 박물관이 있습니다. 티그리스의 역사를 가진 북부 지역에 요것이 이제 그 내성의 왕궁이었던 그 터를 공간을 박물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또 뭐 한때는 뭐 역사적으로 뭐 감옥으로도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그 현지에서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장소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요,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건설된 문화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, 신할평지 남부, 갈대아 우르라든지 뭐 수메르, 아카드 그런 여러 문명의 근원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죠. 그래서 찬란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큐네이폼이라고 하는 이 토판의 이 글을 만든, 또 이 토판에다가 이게 굴려서 도장을 하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 북부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는데 보통 한 지금부터 8,000에서 10,000년 전에
바로 이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입니다. 이 초기에는 이제 뭐 이 돌을 깎아서 도끼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잠깐 보는 게 이제 기독교 문화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이 동방교회라고 하게 되면 뭐 정교회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동방교회가 아시아 교회거든요. 이 서쪽으로 간 것을 서방교회라 치면 이 동쪽으로 온 교회를 아시아 교회 또는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디아르 바키르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기로 하고, 지금 이 박물관에서 보이는 이 초기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8,000년 전 또 10,000년 전의 문화인데,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 최초의 문명의 주인공이 된 거죠.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움막을 짓고 또 이렇게 모형을 이제 발굴을 통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, 이 메소포타미아의 초기에 8,000년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흙으로, 왜냐면 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초기 삶의 형태입니다. 결국은 인류 최초 문명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북쪽에 살던 이 원시인들이 결국은 강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수메르 문명, 아카드 문명, 이 근원이 바로 이 북부 뿌리를 여기서 찾습니다. 이게 이제 주전 8,000, 9,000년 전이니까 10,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움막집 형태입니다. 예, 강을 따라서. 참, 이 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, 특히 이 밀, 이제 이 야생의 밀들을 본격적으로 재배를 해서 많은 식량을 얻는 또 획기적인 역사의 시작도 바로 이 북쪽,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.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금 보시는 대로 티그리스 강의 유산이죠.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태어난 문명이 또 유브라데스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인데, 자, 오늘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을 한번 제대로 보러 가는데, 에이르라고 하는 지역인데,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터키에서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 티그리스 강을 막아 댐을 만들어 전기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, 이때 이 댐을 막음으로써 거의 30m는 높아지면서 정말 고대의 문화적 유산들이 수몰됐지요.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지금 티그리스의 상류 에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예.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평원으로 들어가기 전 상류는 이렇게 터키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물이 1900km를 따라 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건너서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대단한 문명의 상류입니다. 그렇죠. 이 지금은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서 좀 크게 보이지만 고대로부터 이 티그리스 강 이 북부는 굉장히 그 환경이 아주 전망이 좋고 아름답고,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나 이런 마을들이 섰던 것이고요.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탄다 그래요. 우리가 이제 좀 늦게 와서 탈지 못 탈지를 좀 염려하면서 내려왔는데, 이렇게 티그리스 강 상류에는 협곡을 지나는 부분에 정말 티그리스 강의 아주 진수를 볼 수 있는 풍경이 이렇게 있고요. 지금 앞에 이게 이제 배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있는 게 4시, 16시니까 4시 한 20분쯤 됐는데,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서 퇴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. 만약에 되면 티그리스 강의 배를 띄워보는 시채널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참,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면서 그 근원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, 이게 강 사이의 땅들이라는 그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동쪽의 티그리스 강과 1900km, 그 다음에 서쪽의 유브라데 2700km의 강이 평행으로 흘러가면서 형성된 비옥한 땅에서 탄생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잖아요. 그런데 이 상류의 근원이 되는 곳에 이제 우리가 뱃사람을 찾았고,
배를 한번 타봅니다.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낙후가 돼서 시동을 거는 것도 그렇고 기름을 재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 옛 오래된 시골에서 보았던 모습인데요. 이 이제 시동을 혼자서 못 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서 시동을 거는데 이게 걸려야 우리가 배를 한번 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마침내는 제가 이제 키를 잡고 시동을 이제 걸어서 지금 이제 역사적인 티그리스의 배를 탑니다. 이 시동을 제가 했어요. 그리고요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. 왜냐면 이 북부 아나톨리아 지역 또 동부 지역에 그 얼음과 눈이 녹은 물이 먼저 이렇게 강을 이루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아주 이제 12월, 2월인데 1월인데도 굉장히 추웠고요. 참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만 티그리스 상류는 이 고대로부터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또 여러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이 특히 에일이라는 이 지역에는 정말 이 왕의 별장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요. 그렇죠. 곳곳에 아시리아 시대 때의 무덤이라든지 또 이 티그리스 강을 내려갔다 올라가는 바위를 파서 만든 계단이라든지 그 문명에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댐을 막아서 물이 30m 높아졌지만은 지금 배를 타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다가가고 있는 이곳은 이 가파른 절벽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내려가고 저 절벽에 올라가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. 정말 역사적인 곳이죠. 지금 우리는 이 티그리스 강의 상류를 이렇게 배를 타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?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티그리스 강은 이 강물이 결국은 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관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정말 천수백 킬로의 티그리스 강의 상류. 특히 이 티그리스 강은 문명의 고대 성읍들이 있는데 이 니누웨이가 바로 이 티그리스 강가에, 그리고 그 유명한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성읍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참 얼마나 이 중동의 땅에서 굽이쳐 흐르는 강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? 그리고 이 산 등성이에는 또 이렇게 고대의 문명의 이 도시가 자리했던 그런 곳이고요. 사실 이 티그리스 강은 정말 듣기만 해도 신비했던 땅이죠. 또 우리가 터키를 방문을 해도 이 동쪽까지는 사실 가기가 어려워요. 또 이 쿠르드와 터키와의 이제 분쟁도 있고 좀 이제 안전이 늘 이제 불안해서 가지는 못한 땅이지만 이것이 이제 아시리아 왕의 공주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메모에서 벗어났고요. 절벽 위에서 이 티그리스 강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이 계단이 정말 국보급입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통로를 만든 거죠. 그래서 이제 절벽을 오르내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절벽 안에 계단을 저렇게 만들면서 통로를 만들었던, 아마 참 많은 오르내리는 길 중에 이렇게 바위 안을 다시 통로로 계단을 만든 정말 보기 드문 유일한 유적이, 아마 그래서 이 터키 정부가 이 티그리스 상류를 댐을 만들 때에 이 찬란했던 역사적인 유적들이 다 메모리 된 거죠. 참 안타깝습니다.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에 이 댐을 막으면서 이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이 밑으로도 30m나 더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절벽에서 산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고대의 계단이죠. 네. 어쩌면 이 메모리 안 됐다면,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이 동쪽 티그리스까지 여행을 한다면 정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 고대의 이 문명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, 더 이상 이제 해가 지면서 이 정도만 배를 타고 나오면서 본 느낌은 참 굉장히 신비스럽다. 또 이 티그리스 강은 성경의 히데겔이라는 이름으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데겔 강이었잖아요. 그
이 티그리스 강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이제 디야르바키르로 우리가 복귀를 하는데 이 또 야경이 그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, 어쨌든 터키 동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디야르바키르. 그러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땅을 꼭 보셔야 되고요.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넓은 평원이 헤스벨 가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평원은 유네스코에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. 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반원형의 이 농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평원의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. 이 평원 자체에 100여 종의 새들이 날아들고, 또 이곳 관계수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메소포타미아의 농산물, 야채, 이 채소를 생산하는 곳이죠. 아마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될 정도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평원, 바로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그 티그리스 강을 관계수로 해서 농사를 짓고, 또 때마침 이 반원형으로 굽어가면서 아주 최고의 농지, 이곳에서 수천 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왔던 그 땅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.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고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뭐 도착하면서부터 3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이 비 온 모습이긴 하지만,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시게 되면 화창한 오리지널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기를 바라고요. 또 뭐 길가에 있는 곳곳에 참 소박해요. 도시가 크면서도 따뜻해. 막 지금 막 그 빵을 구운 것 같아요. 땡큐. 오늘 점심 한번 사봤는데 이게 정감 있어요.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장마차는 그 도시의 문화입니다. 또 서민들의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이기도 하고요. 또 뭐 출근하면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배달도 되는데, 어쨌든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평원에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그 땅을 좀 보고 계시고요. 다시 한번 이 티그리스가 흘러가는 이 강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, 바로 이 강줄기가 문명의 젖줄기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이 동쪽과 서쪽을 오가는 곳에 정말 많은 다리가 있고요.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서쪽으로 가는 모든 그 무역 또 군사 이동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다리가 있다는데, 제가 이제 많은 다리를 다 볼 수는 없었고 꼭 봐야 될 다리 하나를 소개합니다. 네, 이 다리가 천수백 년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다리고요. 물론 이 이전에도 있었던 다리였는데 워낙 이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했고요. 이 다리는 이 디야르바키르 이 북부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다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 다리가 사랑을 받느냐 했더니, 우선은 역사가 말해주고요. 굉장히 아름다워요. 고대에 이 돌을 재료로 쌓은 돌다리 있죠. 이 건축수도 대단했고요. 1900km에 이르는 거대한 티그리스 강에 수많은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. 제가 서 있는 곳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10개의 눈이란 뜻인데, 이 다리에 10개의 아치를 만들어서 이 티그리스의 명물 중에 한 곳입니다. 네. 자, 보시죠. 이게 이미 천수백 년 전에 지어졌고, 물론 이 다리는 그 이전에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, 마지막 이렇게 이 티그리스 강은 이 터키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까지 1900km의 이 강은 문명의 젖줄입니다. 이 가까이서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가파릅니다.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이 결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사막 곳곳에 오아시스를 탄생시키는 물의 근원이 되고,
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 이렇게 가까이서 티그리스 강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말 메마른 중동 땅의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중동 전 지역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물의 근원이 되기도 하면서 정말 이 중동에 생명이 있었으면서도 최초의 인류 문명, 그리고 바로 이 티그리스 강 남부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것입니다.